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사상구의 김대식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하기를 좀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육감님,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현재 그 정신 질환으로 장기 병가를 낸 교사가 복직할 때 한 번 더 짚고합니다. 면밀한 그 심리 검사, 적합성 검사를 따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네. 그 단순한 의사 소견만으로도 그렇게 이게 복직이 아까도 조금 설명하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요 단순한 의사는 건강 상태만 체크하는 것이지 이 뭐 적합성 이런 부분은 체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중요한 지적이고요.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의사 소견서만으로 판단하는 데는 좀 특히 정신건강에 관련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조금 더 면밀하게 업무 적합성을 검토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 장학사가 경찰서에 이런 선생님들은 굉장히 위험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했음에도 학교 자체에서 묵살을 한 것은 이것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교육감님. 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교에서는 뭐 묵살했다기보다 간격이 아까 제가 말했는데 학교에서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한 거는 질환인데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의사의 건강진단서, 정신과의 전문의의 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질환 예를 들어서 교원 심의위원회 같은데 이제 전문가라든지 교직자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앞으로 그 규정을 잘 개선해 가지고서 하면 그러니까 이 선생님 같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가 있죠. 대전교육청에도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2019년부터 2020년까지에 이렇게 해서 4년 동안에 결국 딱 한 번 열렸더라고. 이게. 네, 이제 본인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이것이 있는 것이 아주 뭐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있는 것에서 아니 근데 아까 말씀드릴 때는 이제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는 어떠한 민원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제기되면 당연히 여는데 본인이 병가를 낸다든지 할 때는 본인이 질환으로 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서 병가라든지 이런 연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해당 여교사가 과거에도 정신질환으로 병가를 반복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저 복직 처리 지침에서 복직 사유가 없어지면은 그냥 지체 없이 복직을 시키는 것이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하게 이게 막을 수 있는 3단계의 장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좀 예민했다든지 아니면은 좀 관심 밖으로 내었던지 아이고 뭐 저 선생님은 막 원래 그래 이렇게 팽개쳤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없었습니까? 그런 네. 거는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이게 보이는데.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휴직 복직에 대한 그러한 규칙 이런 걸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갈 어떤 겁니다. 점을 강화시켜야 됩니까? 네? 어떤 점을 강화시켜야 됩니까? 현재에서. 현재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휴복직을 할 때는 그냥 의사에 대한 전문 진단서 그거는 전문의 진단서는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생활적인 측면, 학생 지도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한 건지 예를 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에 대한 그 구성을 좀 더 탄탄하게 많은 인원을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을 따라서 조치가 취하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대책을 우리가 서 읽고 양강 고치는 격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것이 또 교권 있잖아요. 교원의 그런 그 보장도 해줘야 되고 교원의 또 저 인권까지 침해하는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 교육부, 교육당국, 그 다음에 또 일선 교원 단체 그리고 이제 병원의 의사 여러분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구성을 해서 이걸 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아주 말씀하신 대로 딱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잘못하게 되면은
잘못 모든 걸 결정하면 자체도 교권 네. 침해라든지 인권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라든지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 국회 또 교육부 또 모든 관련된 사회복지 단체, 교원 단체, 학교 현장 모든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구성해서 거기서 아주 하나의 오차도 없는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대전 결정부터 좀 그걸 좀 한번 시범적으로 이 기회에 한번 제대로 한번 마스터 플랜을 한번 짜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부 장관님, 네네.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작은 사고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반복되게 되면은 이걸 뭐 법적 뭐 용어로 하인 리의 법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무안공항 공항 사고 이후에 에어부산 선박 사고 또 부산에 여러 가지 그 호텔 리조트 화재 사고 또 이게 이번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우리 그 하늘이 이런 사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참 조짐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는 거예요. 그 레미제라블의 작가의 뭐 빅토리오 이고도 그랬잖아요. 큰 실수는 굵은 밧줄에서 여러 겹의 섬유로 이루어진다. 이럴 정도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학기가 됐잖아요. 신학기가 됐기 때문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이런 안전의 문제 이거를 좀 교육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예, 물론 계속 하고 계시겠지만. 네, 이번을 계기로 좀 안전에 더욱더 좀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해서 좀 뭐 만반의 좀 안전 대책을 좀 하나씩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네, 계시기 네, 때문에 네. 특히 이런 부분에는 좀 정부가 지금 굉장히 지금 혼란한 상태 속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우리 이주호 사회부총리님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AI 교과서 이게 참 옥동자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산모의 진통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범으로 지금 올해 어떻게 겨우겨우 지금 출발을 예.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랬잖아요. 예, 예. 좀 더 좀 홍보해서 막대한 예산도 투입됐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를 해서 더 좀 이 채택할 수 있는 이런 그 계획은 없으십니까? 뭐 전체를 100으로 놓고 30%는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예, 지금 이제 1학기에 30%이기 때문에 또 2학기에는 또 뭐 과반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 좀 우려가 써보지 않으면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학부모님들 우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일단 막상 현장에서 아이들이 사실은 제일 부담 없이 이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로부터 또 반응도 듣고 하면 학부모님 우려도 좀 많이 불식이 될 수 있고 또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수 같은 걸 통해서 지금 다각도로 지금 지원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든 자율 선택의 원칙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좀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좀 조성해 나가는데 좀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성준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제로 베이스라는 것이 그냥 제로로 간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전체적인 여야가 합의를 하고 또 2025년도에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26년도의 부분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또 아니면 용산,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 이 전체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하는 하나의 의지가 강한 거죠. 예, 그동안 너무 숫자에 집착한다는 그런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예, 예. 사실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은 뭐 숫자보다는 지역의 그 완결형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표를 두고 좀 이런 그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료계와 충분히 좀 소통해서 일단 또 지금 뭐 전공의들이나 학생들이 돌아와야 되니까 또 그 돌아올 수 있도록 좀 그 제로 베이스에서
소통해서 이제 타결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인 정책입니다. 지금 의대에 지금 이제 신학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의대에 지금 현재 중간 점검을 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반응? 저희가 지금 이제 개별 학교 하나하나랑 다 지금 그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일단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교육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의평원에서 불인정 유해가 난 곳도 3곳밖에 안 되거든요. 또 유해가 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다시 계획서에 대한 유해이기 때문에 뭐 제대로 잘 준비하면 자구 노력을 또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자율적인 그 평가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동안 우려했던 그 질에 대한 좀 우려도 불식을 하고 어떻게든 그런 좀 그 우려나 또 그런 오해에 대해서 빨리 좀 소통해서 학생들과 전공의가 정말 특히 학생들 경우에는 이제 신학기에는 꼭 돌아와야 됩니다. 예, 예. 네. 거기에 뭐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시겠지만은 더 좀 학교 당국과 좀 협의를 해서 예, 저희 교육부가 좀 이제 해야 그 되겠습니다. 예. 의대교육지원국까지 예. 신설을 해서 지금 뭐 차관님부터 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저희도 최선을 아까 우리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은호 의원님께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 대학 등록금이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은 대학 등록금이 지금 16년 동안에 인상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굉장히 좀 형편이 그래도 나은 편인데 지방 대학은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 사실은. 양질의 교육도 안 되고 인건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 적립금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등록금을 인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전국의 대학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지금 뭐 한 130여 개. 그거는 이제 우리 교육부 장관님이 그걸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몸부림이거든. 그걸 어떻게 좀 대화로 좀 잘 좀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존경 우리 뭐 김대시 의원께서도 총장을 역임하셨지만 저 총장님들 만나 보면 정말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예.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째는 그 재정을 좀 재원을 다각화해서 그 등록금을 꼭 굳이 올리지 않더라도 다른 재원을 충분히 좀 확보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저희가 뭐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또 정부가 재정을 더 지원을 확대하고 또 쓰는데 너무 또 이렇게 좀 그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풀어드리면 거기서도 충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 것들을 좀 노력을 하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거기서 이제 교육부 장관님의 영도 좀 쓰고 예. 또 대학에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지금 이걸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전국에 뭐 전문대학, 상업대학 하면 한 330여 개가 되는데 그거를 좀 충분하게 좀 대처를 해서 시간을 잘 좀 대비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